제가 왜 이렇게 건강을 챙기고 막 식단을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체중 관리를 왜 하는지까지도 다 그 이유이기 때문에 저한테 너무 중대한 사건이었기도 하고, 원래 이제 방울이 친구들한테 가장 먼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각각의 방울이 친구들한테 보내는 이 짧은 브이로그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또 브이로그 찍는 중. 잘 자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거 끄는 거예요. 매트리스에 그 자체적으로 원적에서 온열이 기능이 있거든요. 너무 좋아. 진짜 꿀잠 자요. 제가 지금 3월인데도 이걸 켜고 자고 있네요. 오늘은 뭔가 침대에서 민기적거리고 싶은 아침이에요. 눈이 너무 부었어. 제가 보통 창가 쪽에서 자는데 커튼이 안막이 아니거든요. 원래 보통 안방에다가는 안막 커튼 많이 하시죠. 근데 보면 굉장히 짧아요. 사실 원래 안방에서 쓰던 게 아니라 다른 이제 거실 이런 데서 쓰던 거를 계속 갖고 이동하니까 얘를 딱 했더니 짧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걸 안막으로 바꾸자라고 했는데 그냥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앞에 요거 있죠. 요거는 한 5년 된 건데 이렇게 레이어드 하는 용으로 한 단 정도만 해서 디자인 요소를 심심하니까 넣어준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잠원동에서 거실에서 썼던 되게 아이보리 색깔의 되게 따뜻한 컬러감이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그대로 들어오니까 저는 그걸 되게 즐기고 있어요. 왜냐면 이 아침 해에 딱 깼을 때 사람의 이 생체 바이오리듬이 딱 정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해랑 같이 해를 맞으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게 되게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이제 안막 수면 안대를 또 끼고 있고 저는 해랑 같이 일어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환기를 시켜요. 집에는 상당히 이산화탄소가 자고 일어나면 많기도 하고, 이렇게 창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막 나가서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바람 맞으면서 풍욕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 족욕 이런 것처럼 풍욕이라고 있는데 원래는 옷을 다 벗고 바람을 맞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몸 안에서 면역력이 올라간대요. 그걸 아침 그리고 샤워하고 아니면 자기 전 이렇게 면역력 올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도 풍욕을 꽤 했어요. 특히 아침에 그냥 잠깐 한 5분 정도라도 바람 맞으면서 이렇게 생각 정리하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보통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한 20분? 10분? 걸리는 것 같아요. 오늘 날씨는 맑습니다. 제가 원래 항상 일상 시간에 마트를 시켰거든요. 이제는 그 시간에 시키려고 하면은 품절이거나 유기농 무농약 제품이 없어요. 정말 무슨 티켓팅 하듯이 그 브로콜리랑 토마토를 사기 위해서 눈치 게임 하듯이 막 그렇게 구매하거든요. 근데 꿀팁이 있어요. 12시 넘어서 재고가 리셋이 된단 말이에요. 밤에 주문하고 예약 배송으로 이제 아침으로 걸어놓으면 무농약 제품을 살 수가 있어요. 저희 동네는 그래요, 저번에. 어젯밤에 배민 하울, 친환경 당근입니다. 파프리카입니다. 유기농 브로콜리, 참외. 이거 먹을 생각에 너무 행복했어요. 블루베리입니다. 무조건 먹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농약 토마토. 그 다음 신박한 걸 발견했어요. 짠! 두유 그릭 요거트. 제가 사실 최근에 그 아팠던 투병 생활을 좀 오픈을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할 말이 많은데 원래 그렇게 오픈하고 싶은 내용은 아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아마 뭐 여성합니다 라고 하면은 이런 요거트 같은 거 먹어도 돼요? 유제품 먹어도 돼요? 이런 질문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동안 막 요거트 먹는 것도 많이 보여드렸기도 했었고, 근데 사람마다 조금씩 이제 자기의 그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주일에 뭐 2번 먹는 거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주의기는 해서 저도 여러 자문을 받고 저는 좀 먹고 있는데, 그래도 유제품이 안 좋다고 하는 건 그 안에 있는 카제인이라든지 글루텐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좀 비건으로 또 만든 거기도 하고 카제인이나 이런 거에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제품이라서 한번 먹어보고 괜찮으면 이런 두유 그릭 요거트로 좀 정착을 해보려고.
제가 평소에도 콩류를 되게 많이 먹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냄새는 일단 막 시큼하지 않고 되게 좋은데요? 이게 물을 넣으면 얘가 둥둥 떠가지고 이게 잘 세척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집게를 가지고 이렇게 껴줘. 얘가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을 시키고 물을 받아주면 이게 뜨지 않고 잘 잠겨서 세척이 돼요. 보통 이 항암 식단 하시는 분들이 막 이것저것 해먹으면서 어렵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진짜 제가 못할 것 같아서 진짜 3년 넘게 꾸준하게 하고 있는 게 그냥 요 3개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추가. 너무 이미 잘 알죠, 여러분? 우리 방울이들은 브이로그 볼 때마다 오히려 지겨울 정도로 또 저렇게 먹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디폴트예요. 나의 아침 디폴트. 당근을 어떻게 씻는지에 대해서 또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당근은 겉에 있는 보호하고 있는 이 성분들이 이게 또 되게 몸에 좋대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렇게 긁어내가지고 그렇게 깎아서 먹지는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 물로만 빡빡빡빡 씻어주고 먹고 있어요. 그 당근이 지용성 비타민이 많이 있어서 생각보다 좀 금방 쉬거나 약간 비릿한 게 좀 올라오거든요. 금방 올라오더라고요. 당근은 이렇게 데비마이어 같이 좀 보관이 오래되는 이런 데다 넣어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오래오래 좀 먹을 수가 있어. 비교적 한 2배는 늘어나는 것 같긴 해요. 다들 브로콜리를 먹기 어려워하고 막 어떻게 쪄먹어요 하는 분들 계신데 진짜 어렵지 않거든요. 저는 그냥 가위 갖다가 얘를 숭덩숭덩 최대한 좀 줄기를 살려서 잘라줘요. 이 브로콜리가 조금 비릿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오븐 같은데 구워 드셔보세요. 구운 샐러드 제가 지난번에 올린 그 샐러드 영상 있죠? 그걸로 해서 먹어보세요. 그러면 브로콜리 너무 맛있어. 이 위에 약간 구워져가지고 좀 뭔가 바삭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꼭 먹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브로콜리 못 먹겠다 죽어도 영양제 중에 저도 추천받은 건데 브로코맥스라는 영양제가 있어요. 그거는 브로콜리 새싹이기 때문에 효능이 브로콜리 한 100배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주식으로 먹는 개념이니까 만약에 그냥 영양으로 진짜 좀 먹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 브로코맥스를 찾아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두유 요거트, 단백질도 충분히 먹어줘야 되니까 그래놀라, 당근 그래놀라인데 저 이거 다 먹으면 또 사 먹을 거예요. 진짜 괜찮더라고요, 이 제품이. 두유 요거트랑 당근, 브로콜리, 참외. 여기에는 이제 들기름을 또 뿌렸는데 들기름 같은 거 참기름 드실 때 덜 덕은 거, 그러니까 엄청 많이 볶아서 짜낸 것보다는 한 번만 볶아서 짜낸 게 더 좋은 거 아시죠? 사실 이제 원래 예정된 그 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좀 올리는 게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원래 이제 방울이 친구들한테 가장 먼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전달을 할 수 있을까 잘 내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진정성 있게 영상을 찍고 싶었던 내용이기는 해요. 저한테 너무 중대한 사건이었기도 하고 제가 왜 이렇게 건강을 챙기고 막 식단을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체중 관리를 왜 하는지까지도 다 그 이유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 제가 감정적으로 확 오픈을 해버린 거죠. 나 억울해! 이렇게. 근데 그게 상황이 뭐였냐면 제가 이제 기사가 나면 이제 너무 좀 제가 한 어떤 말들에 대한 막 이런 것보다도 그냥 사진에서 딱 눈에 띄게 보이는 부분을 타이틀 삼아서 자극적으로 기사를 내시는 경우들도 있으시잖아요.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제가 그래서 기사를 안 봐요. 그냥 어차피 또 이렇게 안 좋게 썼겠지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본 기사가 왜 그걸 누르게 됐냐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모자 하나 툭 쓴 거. 우리 오빠 이 모자 샀다? 이런 느낌으로 쓴 그 스토리인데 스토리를 이제 가지고 기사를 쓰셨는데 이건 욕먹을 게 전혀 없으니까 그냥 궁금해서 큰 두려움 없이 눌러봤단 말이에요. 근데 우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날 싫어하고 있는 거야.
이 아무 이유도 없는 기사에서 그냥 제가 캡처해서 올린 게 댓글의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100%가 욕이었고 그 욕이 뭐 그냥 이런저런 욕이 아니라 정말 근거도 없는 무차별적인 무분별한 그냥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겠지만 감정 쓰레기통에 퍼붓듯이 툭툭 던지는 그런 막 악플들인 거예요. 물론 무시하고 지나는 게 답인 건 나도 알아. 하지만 제가 아이를 갖지 않는 게 아니고 못 갖는 거라고 누누이 얘기했는데도 그런 부분은 기사로 나가지도 않아. 억울한 마음이 너무 강한 거예요. 또 스토리가 너무 길어요, 여러분. 퇴사 얘기도 하자면. 그러니까 퇴사와 아이를 낳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욕을 먹는다? 그런데 나는 그거에 대한 정말 너무나 합당한 이유들이 있는데 욕을 하는 건 괜찮아. 앞으로도 뭐 악플 다실 분들이 계속 다시겠지. 하지만 내가 이런 상황이라는 거는 좀 알려야겠다. 그게 아니면 기사에 있는 대로 낙인이 찍히겠다. 기사에 있는 댓글대로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더 늦어지면 아이를 안 갖다가 아픈 사람, 그냥 남편을 이용하기 위해 퇴사한 사람, 이렇게 그냥 낙인이 찍힐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댓글로 인해서 저를 그게 인지하게 만들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려야겠다 생각해서 한 9시 몇 분에 그 기사를 봤나? 1시간 반 동안 막 울면서 그걸 쓰면서 제가 그때도 이제 암 진단 받을 때도 진짜 억울함이 되게 많았을 시절이거든요. 남편은 이제 조금 만류를 했지만 그래도 억울한 감정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절대 억측을 하거나 선입견을 갖거나 편견을 갖거나 누굴 뒤에서 험담하거나 하는 일을 절대 안 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해요. 오빠도 그 사실을 아니까. 그래서 저 올렸죠. 그리고 났는데 그날 라이브 커머스 있고 다음날 뭐 또 촬영 있고 제가 연달아서 이렇게 일이 있고 분위기가 또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급하게 또 여러분들랑 소통하려고 그런 마음을 좀 전하고 싶어서 방울이 친구들한테 보내는 이 짧은 브이로그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사실 이 공간에 먼저 말하지 않았다라는 게 조금 미안함도 있었어요. 계산된 행동이 아니고 의도된 행동이 아니고 진짜 갑자기 한 거라서. 너무 많은 분들이 댓글로는 다 쓸 수 없어서 DM으로 보내주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댓글도 거의 한 뭐 1000개가 넘었지만 DM이 수없이 많이 왔어요. 근데 정말 다 막 20줄 넘게 막 쓰셔서 길게 마음이 지금도 아픈데 정말 저릿저릿하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느껴지실까요? 정말 세상에는 고통받고 힘든 사람이 너무 많고 근데 저한테 본인의 힘듦을 얘기해주면서 힘내라고 해주시는데 저는 그냥 너무 슬프기만 한 거예요. 저는 그냥 예쁘고 세상이 좀 밝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전 누군가의 아픔을 보면서 그것을 빗대어 아, 나는 다행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감정을 진짜 경계하고 그런 감정을 진짜 좀 불편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누가 걱정이 돼서 검사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래. 그게 더 기쁘거든요. 근데 그런 글들이 오니까 너무 저릿저릿한 거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는데 본인들의 이제 아픔을 막 얘기하시면서 저를 공감한다 하시고 그 말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본인이 하는 말 같았다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 같았고 아픈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대변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진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나 봐요. 그만큼 힘든 분들이 많다는 뜻이었겠죠. 이 얘기도 못했지만 전 지금 이제 3년이 지나가서 그 3년 검진 때도 진짜 일주일 동안 울면서 지냈거든요.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서. 그래도 저는 이 공간이 있어서 얘기할 수 있고 들어주고 저를 이렇게 있게 해주는 이 공간이 있어서 제가 진짜 힘을 냈어요. 그렇기에 제가 되게 억지 힘이라도 내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왜 SNS 안 끊냐고 또 악플이 그 와중에 오대요. 저는 거기가 있어서 내가 살았는데 그래서 저한테 너무 소중하고 정말 방울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제가 그 공간을 그리고 팔로우 해주시는 분들 구독자분들을 너무 아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사라지고 싶진 않아요. 계속 소통하고 싶고 나도 마음을 써주고 싶고 내가 막 알고 있는 좋은 정보들 그래서 얼마나 공부를 했겠어. 내가 그걸 이겨내고 좋아지고 특히 이제 치료하면서 머리 막 빠지니까 피부도 되게 까매져. 그리고 손발톱도 다 막 까매지고 여성으로서 가꾸고 싶은 외모의 그 어떤 것도 안 돼요. 근데 그걸 내가 다시 돌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면서 진짜 많이 공부하고 찾아보고 돈도 쓰고 실패도 해보고 막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알려주고 싶고 뭐 너무 아무렇지 않게 SNS 하시던데 막 이렇게 하는데 아무렇지 않게 SNS 하면서 잊으면서 지낼 수도 있다는 것도 아픈 사람한테는 되게 희망이기도 하거든요. 그럴 수 있다라는 것도 알려주고 싶고 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기간들을 다시 생각해보면 아직도 소름이 돋고, 그 항암약을 IV로 맞아요. 제가 혈관이 많이 좀 안 좋아요. 막 녹아있고 막 이래요. 항암약 때문에 혈관이 다 죽은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빨간 색깔 항암약이 나한테 계속 들어와서 온몸을 도는데, 꽂아서 돌자마자 한 몇 초 있다가 이제 입에서부터 시작돼요. 그 맛이 느껴져요. 내 몸에 있는 세포를 다 죽이겠다라는 그 엄청난 화학의 그 맛이 여기서 느껴지고 코에서 느껴지고 눈도 맵고, 막 이제 앉아서 맞는데 여기가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아직도 생각하면 느껴져요. 근데 그것만 고통이 아니죠. 그 이후로부터 이제 오는 주기가 있거든요. 며칠 되게 뭐 어떻고 며칠 어떻고 이게 있는데, 그것들을 말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막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도 아니고, 사실은 전 지금 우울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좀 미소를 띠면서 말을 하려고는 하지만 가볍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제가 가볍게 꺼내는 게 누구한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되게 조심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그 치료에 대한 과정, 그 이후에 제가 어떻게 변화됐고 어떻게 좋아졌고 어떤 걸 하면서 그래도 나름 정기검진 때 막 만점이라는 말도 듣고, 모든 게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떻게 체중 관리도 하고, 왜냐면 지방이 에스트로겐 호르몬에 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체중 관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걸 또 되게 안 좋게 보신 분들도 계신데, 그런 것들은 차차 이젠 솔직하게 다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외모에 관심 많은 사람처럼 보였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진짜 왜 더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왜 진짜 건강과 또 더불어 그런 관리에 진심이었는지를 알고 봐주시면은 조금 더 제 말에 좀 힘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되게 한편으로는 감사했어요. 전문가도 아닌데 왜 그래? 라고 하지만 그런 글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몸소 다 겪은 사람이에요. 진짜. 그리고 심지어 대학에서 다니면서 공부도 오래 했고, 지금도 그런 이유로 또 대학원에서 식이에 관련된 거, 영양, 그 다음에 대사 이런 거 배우고 있기 때문에 나름 정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또 경험했고 그걸로 극복했고, 근데 그걸 공유하는 것만큼 저한테 의미 있는 일이 앞으로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남을 돕는 일 너무 후련하고 많이 응원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저희 엄마가 꿈이 되게 잘 맞으셔가지고, 제가 아플 때, 수술할 때, 항암할 때 사람이 제일 검사하고 수술할 때가 제일 두렵거든요. 어쨌든 그때는 엄마가 한숨을 못 주무셨대요. 꿈을 꿀까봐 두려워서 잠을 못 잤다고 하시는데, 엄마 진짜 그때 엄청 말라가셨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참 불효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구나 암이라는 거를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 그냥 교통사고 같은 게 진짜 맞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저는 제가 명확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닌 분들은 진짜 교통사고 같은 일인 거겠죠. 그런 확률로. 근데 건강할 때는 지키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진짜 건강할 때는 절대 거만하지 않게 건강에 감사하면서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방울이 친구들 아무도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를 보면서 간접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진짜 아프지 마세요. 제가 다 아팠으니까 친구들한테 맨날 그러거든요. 내가 다 아팠잖아. 나를 보고 제발 너네 정신 차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 감사하고, 하지만 안도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관리하면서 잘 지낼 거예요. 응원해주신 분들한테 정말 너무 고마웠고, 저는 또 제가 느낀 감사를 잘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웃으면서 즐겁게 만날게요. 감사합니다.